안녕하세요. 전문가님 보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. 아니 뭐 제가 아까 통장 쪼개기랑 투자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. 그쵸?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통장을 나는 쪼개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쪼개야 되냐 굳이 귀찮게 그걸 왜 일일이 막 이렇게 이체를 하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자 봐봐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장을 안 쪼개도 돼요. 왜? 내가 통장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굳이 쪼갤 필요는 없지. 혹시 연애 해보셨죠? 당연히 해봤죠. 당연히 해봤죠. 그러면 혹시 커플 통장 같은 거 만들어 봤어요? 뭐 그쵸. 안 만들어 봤어요. 그 녀석 아 왜 뭐가 있었어요? 그 녀석과 커플 통장을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었었는데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. 왜 행방이 묘연해요? 그 친구가 카드를 가져가고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아직도 있어요? 못 잊어서? 저한테 돈이 있단 말이야. 돈 있으면 찾으면 되죠. 근데 그거 그냥 통장만 들고 가서 받을 수 그럼 통장이 내 건데 내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? 둘 명의로. 아, 둘 명이면 아마 안 될 건데. 그럼 어디 갔지? 그놈 어디 갔냐고? 그 녀석. 그냥 없는 돈은 쳐야죠, 그죠? 자, 이제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커플 통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한 달에 얼마씩 넣어서 이 금액 안에서 뭐 여행도 가고 뭐도 쓰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. 요것보다 당연히 벗어나서 더 플러스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이 통장 안에서 맞는 계획을 하거든요, 보통. 자, 통장을 쪼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. 무조건 내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사실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통장을 쪼개서 목적에 맞게끔만 내가 소비 통장, 뭐 저축 통장, 뭐 예비 통장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면 목적에 맞게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통장 관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딱 그 월급을 받은 다음에 일상생활비 통장에 넣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동이체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쵸. 뭐 적금이라든지 주택청약, 뭐 연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잠깐만,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위에 카드 나오실 거예요.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뭐 확인해야 인싸가 되는 길입니다. 네.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크게 말해서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. 그쵸. 통장 근데 원래 몇 개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? 혹시 4개의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책. 못 들어봤어요.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? 이게 4개 통장을 아시는 분은 아마 나이대가 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좀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4개 통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소비 통장, 뭐 급여 통장, 저축 투자 통장, 비상 예비자금 통장 요 4가지로 통장을 쪼개라는 거예요. 그 책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끝이에요. 난 2개인데? 2개. 꼭 굳이 4개까지 쪼개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쵸.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. 저는 딱 2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소비에 대한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. 그럼 어차피 급여 통장에선 빠져나갈 거 저축도 하고 뭐 보험도 빠져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나는 이 소비에 대한 통장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체크카드 같은 걸로 쓰면 내가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.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소비를 알아서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2개만 해도 무난한 거예요.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세부적으로 좀 한다고 하면은 여행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,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를 위해서 뭘 뭐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위한 통장.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표를 따라서 좀 저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에 대한 습관, 통제를 해서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하다. 근데 그러면 월급 받는 시기가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? 그쵸. 저는 한 20일쯤 받는데 그러면 쪼개는 시기는 언제 쪼개야 되나요? 쪼개는 시기는 뭐 바로 해도 되고 제가 아까 말한 쪼개는 이유는 사실 뭐 소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습관을 들인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어때요? 소비를 줄일 수 있나 없나요? 어렵죠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기는 되게 쉬운데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럼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장을 뭐 4개까지 쪼갤 필요는 없지만 소비 통장 1개만이라도 따로 좀 쪼개서 그 소비 통장을 관리한다. 그걸 언제부터? 바로 지금부터. 지금부터 당장 바로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. 원래 다 그래. 사람들이 다 그래 원래.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 딱 들어온다, 딱 알림이 왔다, 그럼 바로 나누긴 하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잘하고 있네. 너무 칭찬 진짜 좀 해주세요. 자, 이전 영상 보시면 이건 칭찬했는데요. 투자 이런 쪽은 너무 좀 하지 마!
폭력쟁이네 아주 그냥. 하지마. 썸네일 오케이. 네. 아 이런 악마의 편집이야. 네, 그럼요. 뭐. 근데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은행을 하나만 쓴다 그랬잖아요. 그쵸. 물론 뭐 CMA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 있긴 하지만 귀찮아서 저는 무조건 하나로 쓰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뭐 괜찮아요? 하나로 쓰는 거가 나쁜 이유가 없죠.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, 플러스 거기다가 뭐 한은행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좀 더 우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한은행 이용하는 건 뭐 나쁘진 않죠.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그럼요. 좀 통장 쪼개기를 해보면 좋다. 왜냐면 지금 어제도 어떤 같이 일했던 형님 같은 경우에 지금 결혼 곧 하시는데 집 때문에 다 대출. 근데 이제 주거래 은행을 계속 이용을 했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0.9%를 받았대요. 그래서 2점 초반대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좀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. 난 좀 귀찮아서 했던 부분인데 잘하고 있었네? 뭐 그렇죠.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약간 얻어 걸린 느낌? 아니야. 근데 광운대만 써도 상관은 없죠. 그렇군요. 네네.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통장을 만들러 갔을 때 뭐 재직 증명서를 떼와라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, 뭐 이거 왜 만드는 거냐, 돈이 뭐 어디서 왔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 대포 통장이라 해서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어쨌든 보호를 위해서 목적 자체를 묻는 거예요. 그래서 통장을 너무 여러 개 만약에 내가 막 한은행에서 막 이만큼 통장을 쪼개, 그러면 당연히 의심되지 않나요?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입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런 거 다 증빙하는 거예요. 그럼 어쨌든 잘 증명만 하면 만드는 데 문제 없는 거죠? 그렇죠. 물론 뭐 10개 이상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저도 뭐 한은행에서 몇 개 정도는 있으니까요. 그러면 우리가 오늘 통장 쪼개기 얘기를 해봤으니까 좀 괜찮은 은행, 예를 들면 요즘 카카오뱅크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. 그쵸. 쓰시는 분들도 많고, 뭐 어디가 뭐 혜택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렇던데. 자,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직접 대면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.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정말 말씀 잘하신 게 카카오,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통장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물론 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랑 콜라보를 해서 CMA 통장을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, 쓰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혜택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이용하기 편한 곳이 좋은 은행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후원받고 뭐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너무 좋지만 아니 뭐 돈 준다고 하는데 좋죠.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그럼 오늘 뭐 통장 쪼개기 약간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을 무조건 많이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통장을 쪼개는 이유는 그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다. 그 이름표를 달기 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다. 내가 통장을 쪼개서 이 통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관리만 하게 되면 다른 통장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, 체크카드랑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저는 체크카드를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. 왜냐면 신용카드는 언제야? 긁고 나서 언제 결제가 되냐? 다음 달에 결제가 되죠.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체크카드는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 금액으로 쓰다 보니까 뭔가 그래요. 10일밖에 안 지났어. 근데 나는 통장에 지금 벌써 절반을 썼던 거야. 그럼 20일 동안 남은 절반을 써야 되면 어때? 사람 심리가. 아껴야지. 좀 아껴야지. 물론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소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좀 쓰는 게 낫다라고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통장 쪼개기 얘기를 해봤지만 저는 이제 또 앞으로 들을 주식 얘기가 더 궁금하거든요. 그래요? 안 돼요. 그건 다음번에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나, 둘, 셋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뭐? 왜 이렇게 안 맞아? 우리 뭐? 앞으로 호흡이 더 나아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